분기별 그래프로 보는 전부지표 분석. 오늘은 최근에 NFT 게임 등의 개발 등으로 게임주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 NHN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용하는 자료는 대부분 전자공시 시스템의 분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등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자, 회사의 간략한 개요를 보겠습니다. NHN은 2013년 8월에 네이버 주식회사의 한 게임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이 되어서 게임의 개발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주권을 재상장하였습니다. 자, 회사의 최대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주는 이준호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47.6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JLC와 그리고 JLC 파트너스가 있는데 JLC와 JLC 파트너스는 역시 이준호 회장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NHN은 이준호 회장이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연계대상 종속회사를 살펴보시면 총 83개 회사가 있습니다. 상장사가 2개 회사 그리고 비상장 회사가 81개사입니다. 여기 83개 회사 중에 주요 회사들만 표기를 해놨는데 NHN 페이코 그리고 NHN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그리고 NHN 재팬 그리고 벅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그리고 음원 유통, 전자상거래 그리고 웹툰 등 여러가지 회사들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공시 부분에서 영업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게임과 그리고 결제 및 광고 그리고 기타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고 있고 게임은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그리고 결제 및 광고에는 페이코 사업과 PG 및 밴 서비스 등을 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부분에는 웹툰, 코미코가 있는 웹툰 그리고 벅스하고 있는 음원 그리고 커머스와 클라우드 등을 현재 이렇게 사업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회사의 사업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 부분이 있고요. 온라인 게임은 한 게임이 하고 있는 웹보드 게임 그리고 야구구단 등의 스포츠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 게임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크루세이더 더 퀘스트 그리고 킹덤 스토리 등의 RPG 게임도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코 사업 같은 경우는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 오더 그리고 모바일 시권, 캠퍼스 존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PG와 밴 서비스 같은 경우는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약 15만여 개의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30만 개 이상의 오프라인 가맹점 등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웹툰 같은 경우는 일본, 한국, 대만, 태국 서비스에서 작년에 영미권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글로벌 기준으로 현재는 4천만 다운로드를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원 같은 경우는 NHN 벅스가 하고 있는 전체 4천만 곡 정도의 음원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머스 같은 경우는 NHN 커머스가 하고 있고 샵바이, 고고월5 그리고 에코메이트, 패션고 등의 사이트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그리고 NHN 티켓링크가 하고 있는 온라인 티켓 예매 서비스 등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게임과 플랫폼 등에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부문별 매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게임과 결제 및 광고 그리고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매출 같은 경우는 게임이 25.57% 그리고 결제 및 광고가 41.75% 그리고 기타 부분이 32.68%로 이렇게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결제 및 광고가 해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 부분에서 살펴보면 영업 현황을 살펴보면 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게임이 48.43% 그리고 결제 및 광고 2.82%로 아주 비중이 낮고요. 그리고 기타 부분이 48.75% 이렇게 순이익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및 광고가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익에서는 아직 이익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부분이 73.07% 그리고 일본이 14.88% 그리고 기타 부분이 12.04%이고 기타 부분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회사가 상장 이후 8년 동안 걸어왔던 재무제표를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사이클을 그렇게 타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리고 종속회사를 편입할 때마다 매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종속회사에 편입해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는 2015년 이후 턴어라운드가 되어서 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2021년 3분기 매출이 가장 사상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는 279억으로 과거와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YOY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겠지만 한 번씩 종속회사를 편입할 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많이 늘었다가 계속 그래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2015년 이후로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YOY로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출의 증가 속도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도 종속회사 편입에 따라서 한 번씩 튀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익이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PM, NPM, ROE, ROA 등인데요. 회사의 서비스 자체가 영업 수익과 그리고 영업 비용 그리고 영업이익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매출의 총이익률은 따로 구분을 하지가 않습니다. 자, 최근의 수치를 보시면 이 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5%에서 한 7%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순이익률은 한 번씩 4분기마다 무형자산 손상차손을 한번 떨어버리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순이익률이 아마 평균이 한 1, 2%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ROE 자체가 1.9% 최근 4분기 합산, 그리고 ROA가 1.2% 정도로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주주자본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낮고, 그리고 자선과 자본에 비해서 이익이 상당히 낮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풍 분석이라고 해서 ROE를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이 ROE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자,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꾸준히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영업 부채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매출액도 보셨겠지만 매출액이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어 총자산회전율 자체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OE가 아주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은 결국은 순이익률 자체가 낮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무형자산 손상차손을 떨어버리는 과정이 또 전개가 되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률 자체가 개선이 되어야지 ROE가 증가를 하고 주주자본이 증가하는 속도가 크게 증가를 할 것인데, 회사는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입니다. 말씀드린 자본총계를 먼저 살펴보면 자본이 크게 증가를 하지 못하고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ROE가 낮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유상증자를 해서 자본이 한 단계 높아졌던 것이고, 그 이후로는 ROE가 낮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이 조금씩 증가를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부채 같은 경우는 NHN 한국사회복지의 선수금 등이 증가를 하면서 부채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부채보다는 여러가지 영업부채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산도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시가총액이 높았다가 그 이후에 떨어지고 나서는 거의 박스권을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BR, PER, 그리고 PFCR입니다. 프리캐시플로에 대한 시가총액 수준인데요. 자, PBR을 먼저 살펴보시면 0.99, 그러니까 1 정도고요. 1과 0.7 정도의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본이 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PBR도 그 수준으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PR 같은 경우는 54.4, 그래서 50에서 80 정도의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회사의 이익이 낮기 때문에 PR이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FCR 같은 경우는 최근에 NHN 한국사회복지의 선수금 등의 증가로 현재 현금 흐름은 상당히 좋은 상태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FCR 같은 경우는 7.2 정도의 아주 양호한 수치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매출채권 회전율수, 재고자산 회전율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았다가 현재 29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매출채권이 회수가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아주 양호한 상태로 회사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은 회사의 업황 자체가 재고자산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은 10일로 아주 양호한 상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별로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분기별로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보셔야 될 것이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으로 얼마나 회사 현금을 잘 걷어들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NHN 같은 경우는 2018년 하반기 이후로는 영업 현금 흐름이 꾸준히 잘 들어오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이것은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종속회사로 편입하면서 현금 흐름상 아주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전개가 된 것을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재무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크게 회사가 돈을 끌어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이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NHN 페이코의 유상증자가 전개가 되고 있고, NHN 페이코는 아직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입금도 한 번씩 증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타 투자 같은 경우는 회사가 돈이 돌지 않을 때는 금융상품을 감소시켜서 회사의 돈을 또 융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펙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업황상 캐펙스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보수 정도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겠지만 PFCR은 낮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최근 4분기 합산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영업현금이 좋고, 그리고 캐펙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프리캐시플로우는 상당히 좋은 상태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현금상으로는 한 번씩 이렇게 끌어들였다가 최근에는 부채를 갖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배당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NHN을 장기 투자하기에는 회사가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좀 기다리기가 지루한 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의 시가총액이 11월 30일 기준으로 1조 7,687억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과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수익성이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계속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회사가 배당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유보한 이 자금으로 어떻게 또 인수합병을 하고 회사가 성장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되고, 최근에 NFT 게임 출시 예정으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수익으로 나기에는 각 회사들도 다 몇 년씩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수익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전개되고 인수합병도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회사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NHN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